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벌써 2월도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학교마다 이별과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고교에서는 정든 3학년 학생들을 떠나보내고 또 대학에서는 이 파릇파릇한 정말 새내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긴장되고 바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선택형 수능으로 입시가 좀 바뀌면서 더욱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이 시점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2014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최선의 입시 전략을 짜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서령고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또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학생들의 정보를 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고3 앞두고 긴장되고 궁금한 점도 많죠? 네. 네,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수시로 그중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 가길 희망하는데 지금 제 성적으로나 성적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이 밖에 제가 고려해볼 만한 전형이나 대학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분석은 최준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은요. 국어 2.5, 수학 4,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 3.5가 되겠습니다. 모의수능입니다. 전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수학 4등급, 사회문화 3등급, 법과 정치 6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네, 그 개발활동 동아리 활동이지요. 1학년 때는 이제 영어 뉴스 듣기 반에서 활동했고요. 주로 이제 영어와 관련된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수학여행 컨텐츠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39시간, 2학년 43시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이 이제 중앙대 유아교육과고요. 2지망이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3지망이 덕성여대 유아교육과입니다. 네, 유치원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최준규 선생님, 성적 분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관련된 교과의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현재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나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유아교육과와 연관된 국어하고 그 사회 과목의 그 교과 성적 향상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 역시 이제 그 국어교과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2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는데 2학년에 오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도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1학기 때 5등급까지 추락을 했다가 이제 2학기 때 이제 4등급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교과의 흐름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예, 비교과 네. 활동 같은 경우도요.
일단 이제 교과 성적 이외의 다양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 상당히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국어나 사회 과목에 대한 그 학생의 그 수업 참여도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자율적인 어떤 활동 같은 부분이 성실하게 잘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좀 교과하고 관련은 있긴 하지만은 진로하고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중 정도로 보고요. 수상 경력은 한 건 정도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진로하고 크게 이제 연관성은 떨어진다 해서 이제 좀 낮게 봤고요.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중간 정도 이렇게 제가 이제 했다고 보고요. 독서는 상당히 그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 한두 줄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학생의 어떤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볼 때 역시 이제 비교과 활동도 현재까지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도전해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성적 추이를 보아도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봐도 좀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나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중앙대와 성신여대, 덕성여대입니다. 이들 학교의 그 입시 전형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죠. 예,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지망을 희망하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 다빈치 전형으로 봤을 때요. 서류가 이제 100%지만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학생부의 역할도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활동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하게 잘 융합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해서 쉽지 않은 어떤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학생으로 해서 수시 1차에 학생부가 좀 덜 들어가면서 논술이 비중이 높은 그러면서도 이제 수능 취재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논술 준비를 잘 한다라면은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10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작년 합격자의 평균이 내신 2등급 초반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2개 영역 3등급이기 때문에 최저에도 지금 학생이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형도 사실은 쉬운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분석에 따른다면 내신이 100%이거나 또는 서류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좀 경쟁력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전략 그리고 추천이 가능한 전형들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우선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죠. 네. 그런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그 최종적인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의 한 부분인 대학에 있어서, 대학은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그 평판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좀 이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임용고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임용고사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본인한테 더 어울리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실습 위주로 하는 전문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주위에서 시선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그 선생님 지금 그 같이 사는 사람도 이제 안 사람이죠. 유치원 교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방송통신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러서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거는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임용고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하는 대학은 우리 학생이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학도 좀 추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임용고사 준비를 잘 해주는 그런 그 대학도 제가 일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학도 겸해서 같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논술 준비만 잘하면은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전형의 학생부 이제 100%를 선발하는데 그 5배수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1단계 통과했을 때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70%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면은 면접 준비를 하면은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두 대학 다 일단 제가 볼 땐 상향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3,6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생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학생부의 경쟁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이. 그러나 이제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가 3,6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의 40%를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적을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3,6대 유아교육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면접 20%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소신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강남대 같은 경우하고 이제 경기대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적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의 비중은 낮고 또 학생부의 극간 점수 차이도 거의 뭐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적성검사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 적성검사를 학생들은 이제 그 과거에는 적성검사가 이제 수능하고 상당히 좀 동떨어진 시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적성검사가 거의 70% 정도는 수능하고 유사한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외국어 영역까지도 최근에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한다 생각하고서 적성검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100분위가 이제 평균이 77인데 학생은 이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학력 맞추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거든요. 이 배제 대학인데요. 교과 성적하고 이제 비교과 성적 100% 가지고 이제 그 전형을 하는데요. 최저학력은 한계 영역 5등급인데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충족이 됩니다. 이 배제 대학 같은 경우가 유아교육과가 이 학교에 상당히 특성화된 학과이기 때문에 임용고사 합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비록 대전에 있긴 하지만은 이제 큰 목표를 생각하셨다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를 잘해주는 그런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배화여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 이런 전문대학도 있긴 한데요. 물론 3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신 성적을 2학년 때 거를 100%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내신 성적을 잘 살펴보시면서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생은 좀 길게 보면서 임용고사를 꼭 통과해야 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진학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수시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1순위겠고요. 특히 유아교육과 관련된 국어, 사회 과목 점수를 집중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약한 내신을 만회할 논술이나 적성검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상향으로는 성신여대 일반 학생, 그리고 덕성여대 일반, 그리고 적정 상향으로는 3,6대 일반, 그리고 강남대 일반 학생, 그리고 경기대 일반 학생을 추천하고요. 적정 수준으로는 배제대 일반 전형을 수시 2차에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개신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맞춤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상담 신청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상담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현재 입시가 수시, 정시 이런 시기보다는요,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은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까지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광고기획자가 꿈인 예비 고3 학생입니다. 광고 기획자의 꿈을 갖고 있군요. 어떻게 새학기 시작이 되고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근데 생각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합니까?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형이 저한테 제일 적합한지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어 내신이 1.2등급, 수학 2.0, 영어 1.5, 사회 1.0으로 2학년 현재 평균이 1.42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는요. 국어 B가 2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B는 4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윤리 1등급으로 평균 2.6등급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은요, 2학년 2학기 때 학급 부회장을 했었고요. 개발 활동은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이고요. 1, 2학년 학우부 수상, 영어 독서 퀴즈대회 우수상, 교내 경시대회 최우수상, 각종 교과 우수상, 그리고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요, 우리 동네 생명 존중 캠페인이라든가 기하체험 참여, 그리고 서울여대 바로민성교육 참여, 그리고 이화여대 연계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참여했고요. 봉사 시간은 1학년 34시간, 2학년 52시간입니다. 지망대학은요, 1지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2지망은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입니다. 네, 학력평가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우선 학생인데요. 네.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셨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보셨겠지만요. 지금 현재까지 국수 영사 평균 1.4등급이면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언어 영역 한 등급 올리기 프로젝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과 후 학습을 열심히 이수를 한 결과 1학년 때 언어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월등히 향상된 그런 능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각종 교과 우수상을 받는 등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친구가 지금 광고기획자가 꿈인데요. 그 꿈과 관련된 사회교과라든가 국어교과 성적이 현재 국어 1.2, 사회 1등급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그런 적합한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보완할 점이라고 한다면요. 다양한 활동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데 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원서를 이제 쓰려고 했을 때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게 결정이 됐으면 이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역이라든가 그걸 통한 어떤 그런 성과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렇게 성과물로 나타난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이제 보충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해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동일한 총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하고 수학
수학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때까지 이 친구가 지금 사회는 보니까 1등급, 2등급이 나왔으니까요. 가급적이면 2개 과목이 둘 다 1등급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지금 하위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위의 2등급을 유지하는 전략을 꼭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는 너무 무리하게 이것도 2등급, 1등급까지 진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는 안정적으로 3등급을 유지하는 전략. 그래서 내신도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내신을 계속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등급, 2등급을 충족시키는 거,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신다면 아무래도 수시에서 중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학교 공부도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면 정말 성실한 학생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아서 조금 선택의 폭에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희망하는 대학들의 지원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대학을 정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100분위 점수가 한 12점에서 14점 정도는 부족한 굉장히 상위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은 수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두 대학의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간추려 보면 우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교생활 충실자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서류의 강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의 강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보다는요, 학교생활 충실자인 이 전형을 통해서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 학생한테는 더 적합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에 실시되는 논술 우수자인데요. 지금 논술 우수자의 우선 선발 30%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 사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3입니다. 대신에 사회탐구는 1개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탐구 하나의 1등급 이 부분은 꾸준히 유지하는 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하나만 2등급이 되면 되니까 아까 안정적 2등급 국어를 충족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의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는데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특히 여기는 이제 경희대는 수리 논술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수학이 지금 2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2등급이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계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학교생활 충실자와 2차 논술 우수자 이 두 가지 전형을 동시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지금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다빈치형 인재하고 학교생활 우수자인데요. 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생활 우수자의 이 5배수 안에 들기에는 경희대학교보다는 내신 성적이 이 광고홍보학과라는 것이 학과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1.4등급으로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논술을 보는 전형으로 보신다면 이 입학사정관 전형 말고요. 수학능력 우수자라든가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희대와 중앙대 두 대학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경희대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강점이 내신이 일단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해왔다는 부분,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논술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대학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희대학교 이외에요. 동국대하고 세종대가 있는데요. 둘 다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학생부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세종대 신문방송학과는 학교생활 우수자 이 두 가지 전형을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는요. 숙명여대는 수시 1차의 논술을 시행하는 전형인데요. 두 개 영역 100분위 합이 180입니다. 우리 학생의 국어하고 사회탐구의 100분위는 지금 이제 180은 충분히 이제 충족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 1차에 논술 전형으로 사실 숙명여대 정시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대 중에서는 이 논술 전형으로 숙명여대 수시 1차 우선 선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2차에는 국민대와 숭실대가 있는데요. 이 대학은 둘 중에 하나 정도만 선택을 하고 수능 시험 이후에 이거는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전형인데요. 당국대학교 학생부 우수자는 학생부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서만 넣어놓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수 영중에서 한 개 영역 2등급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2차에 있는 학생부 우수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좀 어려운데요. 오히려 당국대는 수시 1차이기 때문에 네. 원서를 넣고 합격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수시 6회 전략을 지금 한꺼번에 다 짜주신 것 같은 그런 네네.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광고 기획자로서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진학 그 로드맵 선생님을 통해서 좀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네,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잘 관리해온 내신 성적을 보다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고요. 비교과 활동의 경우는 본인의 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추천 전형으로는 본인이 희망했던 경희대는 학교생활 충실자,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을, 그리고 중앙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공략해 보시고요. 그 외에 입학사정관제로는 동국대, 세종대를,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를, 그리고 학생부를 100% 반영한 전형으로는 당국대학을 추천합니다. 진로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 이런 걱정을 덜어주고자 서울에 특별한 장소가 마련됐는데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뜻깊은 공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느 평일 늦은 오후, 성동구청에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짜 센터의 개소식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학부모와 학생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배를 함께 고민하고 또 찾아오고 좋은 전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로 직업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 진로 직업 체험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막연한 꿈을 꾸는 곳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가 나왔습니다. 개관식을 마치고 진짜 센터의 진짜 주인공, 청소년들의 진로 유형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자신이 어떤 능력에 뛰어난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지능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자신의 성격과 학습 태도 등을 되돌아보며 꼼꼼히 답변했는데요. 검사를 마친 학생들은 교실 뒤편의 결과를 살펴보고 자신의 유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만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맞고 친구는 이것 봐봐 넘어져요. 저는 실제형 같아요. 실제형. 실제형이 뭔데요? 운동 잘하고요. 좀 단순하고
뭔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실리적인, 구체적이고 막 그런 사람? 네. 그냥 좋은만 적혀 있는 거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그쵸. 냉정하기도 해요. 친구와 달리 아직 자신의 유형을 찾지 못한 남학생.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보는데요. 냉정한, 말이 좋고 기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게 너야. 딱 너야. 자신의 의견보다 친구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는 남학생. 하지만 여기에는 속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왜 옆에서 말해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많은 진로 유형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씩 다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약간씩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랑.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제가 딱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 들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여학생들이 뭔가를 발견한 듯 몰려가는데요. 바로 영어 체험 부스. Everybody gets 7 cards. So. 학생들에게 카드 게임을 제안한 원어민 선생님. 영어로 게임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임 규칙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나오는 숫자나 색깔 같은 거 위에 올려갖고 맨 마지막에 카드 없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는 학생들. 그런데 점점 선생님의 목소리만 늘어나고 학생들은 조용해집니다. 그저 웃기만 하는 학생들. 게임하면서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민이 있으니까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로 게임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 색다르고 재밌는 거 같거든요. 말이 더 없어졌어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던 진짜 센터 개관식. 앞으로 꿈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저희 진로의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고요. 원어민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도서관이 생겨서 편하게 책도 읽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도 갖고 싶은 일도 많은 청소년들. 내 꿈을 찾기 위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진짜 센터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게임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아, 게임 기획자라면은 컴퓨터 게임 같은 거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저는 지금 제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랑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활동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면서요. 내신 성적은 학생의 국어 성적은 1.2, 영어 2, 수학 2.2, 과학 3, 국영수가 2.2가 되겠습니다. 자연계 학생이면서도 국어하고 영어 쪽에 어문 계열 쪽에 성적이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모의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 1등급, 2등급. 근데 여기 1등급, 2등급은요. 지금 현재 등급 컷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물리, 과학은 3등급, 4등급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을 지냈고요. 일단 리더십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내 UCC 동아리에 참여해서 이제 창작물도 제작했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도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첨단기술 발명 분반에서 이제 체험 활동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 조금 아쉽습니다. 1학년 때 29시간인데요. 개인이 1시간은 12시간이고요. 2학년 때는 22시간인데 개인이 활동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좀 아쉽게 느낀 부분입니다. 수상 내역은 과학경시대의 최우수상, 영어경시대의 장려상, 교과우수상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의 교과학습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독서감상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지망은 고려대 컴퓨터통신공학부고요. 2지망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3지망 서울시립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입니다. 네, 학과 목표가 정말 뚜렷한 학생인데요. 최진규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선 학생이 그 지망하는 대학의 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내신 성적이 전체적으로 2.2 정도면은 상당히 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지원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전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입학사정관 전형 아니면 이제 논술 전형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 전형에 역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의 흐름하고 또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과 성적부터 주로 이제 수학하고 이제 과학이 연관되는 과목일 것 같은데 화면을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수학과학 성적인데요. 수학 성적은 1학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1등급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점점점 가면서 2학년 2학기에 4등급까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성적은 이제 큰 변화 없이 오다가 2학년 2학기 때 또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은 상당히 그 주요한 교과목의 그 성적의 흐름은 좀 뭐랄까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비교과 활동 분석한 내용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이거든요. 진로 활동은 우리 학생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교과 및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그렇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어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게임 동아리 쪽하고 연관된 쪽하고 활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쪽도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수상 경력도 나름대로 이제 몇 건 갖추고 있었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독서 활동은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었지만은 진로하고 연관된 쪽에 독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보더라도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이 조금 이렇게 하향이라는 점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비교과가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라는 점들이 아마 수시를 지원할 때는 그렇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고려대 컴퓨터통신공학부인데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내신 성적 가지고 이제 추천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요, 우선 선발, 일반 선발로 구분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을 현재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그 자연계통은 수학하고 과학의 그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요, 예, 한양대 컴퓨터 전공 같은 경우도요, 이제 논술 전형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분석해 봤을 때 역시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의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의 어떤 최저 학력, 우선과 일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이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이제 우선 선발의 수학과학 등급 합의 3인데 거기에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2등급인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현재 2014학년도는 정확히 밝혀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등급 정도는 낮추겠다는 지금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좀 충족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는 분석이신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에 좀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지원 전략, 그리고 또 추천 전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신 성적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석했듯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큰 장점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방향이 모아진다라고 보는데, 이 논술 전형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우리 학생이 가장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이제 감상문 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글쓰기 대회에서도 수상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일정 정도 이제 논술에 대한 어떤 능력은 있다고 보고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이제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이 역시 이제 최저가 높은데,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100분위가 전년도에는 188이 했어요, 합이. 그런데 올해는 2014학년도는 현재 184로 4%포인트 낮춘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학생이 수학과학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준다라면은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쪽의 최저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여기는 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역시 이제 논술 쪽입니다. 역시 우선 선발 3개 영역 등급 합이 5고요. 일반의 2개 영역 3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거기에 이제 충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또 일반 전형 선발 비중이 50%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숙명여대 컴퓨터공학부인데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발 50%가 논술 50% 들어가긴 하는데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술에 대한 어떤 확신만 쓴다라면은, 학생이 소신을 갖고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봅니다. 다음은요, 동국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인데요. 역시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 1개 영역 2등급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도 학생이 이제 충족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소신껏 지원해봐도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인데요. 이 학부 같은 경우는 숭실대에서도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역시 이제 논술이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저 학력 기준도 학생은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보면서요. 역시 나름대로 이제 도전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게임 기획자라고 그랬죠? 예. 그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됐나요? 저는 한 고등학교 1학년쯤. 1학년 때부터요?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분석했던 학생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이 있을 텐데, 게임 기획 분야에서 정말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서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제가 추천한 대학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만 추천을 드렸지만요.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학교가 있거든요. 지방에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 게임 학과입니다, 이름이. 학과가 이제 게임 학과인데, 게임 기획하는 그런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과인데, 이 학과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게임 기획 쪽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이 학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3학년 때부터 이 회사하고 산학 연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같이 네.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들 회사에 취업이 상당히 많이 되는 학과거든요. 예. 단지 좀 아쉽다라면은 학생이 이제 원하는 서울 쪽의 대학이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쉬운 건데, 그러나 학생의 적성하고는 가장 적합한 학과가 저는 이 학과가 아니겠느냐 해서 네. 그런 쪽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이 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 전주대학교에 있는 학과를 또 위주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됐지요?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시고,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수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내신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이를 집중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전공 관련 반영률이 가장 높은 수학과 과학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수시 전형으로는 모집 인원이 많고 약한 내신을 만회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단 원하는 대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논술 중심으로 상향으로는 서강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적정 상향으로는 건국대,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는 숙명여대, 동국대, 숭실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을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신학기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2014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